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추석을 맞이해서 모처럼 이 회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특집 방송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회원분들이 아닙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에 회원이 한 800여 900명 사이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원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이 명절이 되면 귀국을 해서 이렇게 이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이제 모처럼 온 김에 또 뉴스 브리핑 본사라 하기는 그렇고 뉴스 브리핑 사무실로 들러서 이렇게 이제 대담을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 좀 하러 왔는데 강제적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기 스페인 마드리드에 오신 마드리드에서 오신 네. 최수영 회원님.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천만의 말씀. 박 대통령과 서강대 입학 동기라고. 입학 동기입니다. 70년. 예. 네. 그리고 용띠고 저보다 12살 많으시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병철 회원님, 미국 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오셨어요. 주로 이제 해운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다가 미국을 건너갔다가 지금 44살 맞습니다. 이렇게 되시는데. 자, 반갑습니다. 두 회원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국 보스턴하고 이렇게 이 스페인 마드리드면 양쪽의 끝에서 한국으로 왔네요. 그렇죠. 삼각에서 제일 끝에. 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사이 놓고 네. 마주보던 제일 먼 데서 오신 두 분입니다. 자, 이 모처럼 우리 최 선생님 네. 고향에 오시니까 한국이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뭐 좀 많이 한국이 바뀌고 제가 이제 언제 간 나가셨어요? 지가 식구들하고 같이 간 지가 2002년 8월 30일 날 갔는데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요. 일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일하라고 이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요번에 와서 한 1년 반 못되게 이렇게 지내보니까 비약적인 발전을 한 우리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도 옛날하고는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상당히 돈도 많고 매너도 좋고 지식도 많고 이 똑똑한 사람으로 봐서 흐뭇했지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발달이 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이 양 회원님은 예, 지금 한국에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약 1년 만에 왔습니다. 1년 만에 오셨습니까? 예. 언제 나가셨죠? 작년 여름에 나갔습니다. 예. 아, 그 전까지 한국에 쭉 계셨고요. 그전에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주재원 생활했었습니다. 예. 그럼 그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전에도 해외주로 많이 계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오니까 한국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북핵 위험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안보 불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모습, 예. 제가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대통령 보좌하는 분들하고 안보 통일 외교 특보라는 분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그 모처럼 한국에 오셔서 한국이 좀 이 발전하고 또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만 보시는데 최 의원님 지금 북한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는 자기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 나라의 편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죠. 왜 그 이북 사람들은 제가 평생을 이제 그 52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 말기에 그때부터 쭉 군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해코지를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편드는 다른 얘기들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제가 봅니다. 가끔씩.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나라가 있어야지 자기도 있고 자기 식구들도 있고 자기 재물도 있고 한데 아주 못됐기로 따지면 아주 최고로 못된 나라가 이 북한인데 전 세계에서
그 이번에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돼서 아주 이번에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저희들은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번에 아주 끝을 보고 아주 결론을 내서 이제는 북한 유서가 안 나오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 의원님은 저한테 이렇게 회원 가입하신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보면 미국의 어떤 호텔에서 뭔가 TV를 봤는데 TV가 저 뉴스 브리핑을 봤다 그랬습니까? 트럼프 때.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부에서 서부로 차를 몰고 여행을 했습니다. 예. 때마침 그때가 힐러리와 트럼프가 경선할 때였는데 예. 제가 이제 또 나름 혼자 여행하면서 심심하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는 직원, 뭐 바에서 만나는 직원, 그 그랜드 캐니언 뭐 관광지에서 만나는 직원, 그 뭐 주변에 미국인들에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정치적인 내용을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속을 잘 안 드러내죠. 속을 잘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팁도 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저는 이제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결과치를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깜짝 놀랍게도 트럼프 쪽이 많이 우세하다는 생각,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황 소장님 뉴스 브리핑 보고 소장님 의견도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좀 신기하다. 어떻게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해서 계속 뉴스 브리핑을 제가 애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에 몇 분한테 물어보셨어요? 모집단이야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한 50명 정도. 쭉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여행하면서 그런 다양한 지역의 여러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겠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최 의원님 그 네. 연휴 추석 연휴 사이에 스페인은 난리가 났어요. 예, 스페인의 그 카탈루냐 지방이 뭐 독립한다고 투표를 하지 말아 했는데 강행을 해가 뭐 여러 명이 수백 명이 다치고 그랬대. 그것도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옛날 역사가 길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피부로 일반인으로서 느낀 거 본 것대로 하면은 카탈루냐 지방이 잘 삽니다. 그게 산업, 제약 산업, 뭐 첨단 산업, 뭐 관광 물론이고 그 기후도 좋고 여러 가지 좋고 그 사람들이 똑똑해요. 근데 그 스페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온순하고 뭐라 할까 좀 둔한데 제가 느낀 거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상당히 상업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지요. 저도 그 거래를 하러 이제 가보고 이랬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 그 역사적인 그 바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불란서 쪽을 더 자기들은 더 선호하고 이러니까 독립을 하려고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게 주민들은 반 이상이 반대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왕 노릇하려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뭐 강력하게 그거를 지금 제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사될지 안 될지 그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하나 세운다는 게 그저 그 돈 몇 푼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인프라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보면 대서양에 프랑스 쪽에 이제 리비에라, 예. 그거 제일 부자들 살고 예. 좀 더 가면 이제 플로방스, 깐, 니스 노는 네. 그 프랑스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하고 연결되는 예, 피레네 산맥 피레네 산맥 사이에 아주 경치가 좋고.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또 옛날에 뭐 역사적으로 뭐 아라곤 왕국인가 해가 네. 그 프랑크 왕국에서 네. 이렇게 이제 자식들이 분리되어온 네. 그런 부분으로 원래 이제 스페인에 네. 이 본토 민족하고는 조금은 달랐던 다르죠. 것 그 같아요. 민족이 한 서너 개가 섞여 있는 나라가 예,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이거나 역사적 전통도 좀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예, 많이 두드러지니까 나죠. 그런 예, 거죠. 예. 똑똑하고 사람들이 또 상업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치적인 분쟁이 없어야 그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자꾸 한국팅에서 좀 살만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렇게 보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지금 앉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수치적으로 국민 소득을 떠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살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네. 모든 뭐 시설이고 인프라도 좋고 물질이 아주 풍부하고 막말로 뭐 웬만한 과일은 저 그냥 근으로 달아서 팔아도 잘 팔리는데 유럽은 요 오니까 전부 똑같아요. 전부 이만한 이렇게 뭐 골라서 먹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저 불만을 하고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꾸 능력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잘 사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불만을 하니 그거 큰 병 들은 거지요. 그 사람들. 네. 우리 저 양의원님은 네. 이 처음에는 이제 이 한국에 조선소를 다니다가 그제 진주 출신이라면서요. 예. 아, 예. 그 고향 그제고. 고향은 예, 그제고. 학교는 진주에 맞습니다. 가고. 제가 진주에 또 진주 사천이 고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해운회사 근무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때는 또 골프 네? 예. 관련해 가지고 골프장 관련해서 또 미국에 가서 공부도 좀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골프 미국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참 희한한 공부를 하시네요. 아,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주재원 생활하면서 이제 주재원이 해서 업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또 협력업체들 만나고 또 그 지역의 뭐 관계자분들 만나려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는. 아, 그 말레이시아 골프 치기 좋은 데가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골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푹 빠져가지고 막 골프 채널도 보고 뭐 레슨도 하면서 했는데 당시에 2013년도인가 김효주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김효주, 예, 김효주 한국 프로. 여자 예. 골프. 근데 이제 카메라가 그 그린을 딱 비추는데 저는 카메라 비추는 그 페어웨이하고 그린을 유심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골프장이 있을까? 그래서 제 미국인 골프 코치한테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과연 저런 골프장 누가 관리를 하냐 했더니 너 관심 있냐고 얘기하셔가지고 그 미국의 그 슈퍼 인터넷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민 갔는데 가는 김에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 학교를 갔습니다. 펜스테이션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터프그래스 사이언스로 꽤 유명한 농대인데요. 거기서 이제 토양학, 식물학, 그다음에 잡초 이름 외우기, 그 잔디 종류도 많습니다. 그 특성들, 그런 거, 농약 이런 공부를 하다가 저하고 좀 뒤늦게나마 좀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다시 해운업계 물류계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브라질에 뭐 가신다고. 예, 저는 이번 달에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서 다시 물류업계로 종사할 예정입니다. 브라질도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인데, 예. 예, 참 재밌겠습니다 가시면. 제 인생이 다이나믹합니다. 예. 요즘에 그 한국 분들 말레이시아에 코타키나바루입니까? 아, 예. 거기 골프 치러 많이 가시네요. 예. 동말레이시아. 예, 동말레 보르네이 섬 그 맞습니다. 위에 예. 있는 말레이시아 땅에. 예.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디 쿠알라룸푸르 계셨어요? 콜라룸푸르였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뭐 좋은 데가 많다고 요즘 많이 이민들 가가지고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대요. 은퇴 이민을 많이 가시는데 예. 사실 말레이시아 뭐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예.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은퇴 이민을 많이 가시지만 이렇게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마드리드에서는 무슨 업을 하신다 했습니까? 아 제가 그 봉제업 봉제. 근데 마드리드에 봉제업을 해서 인건비가 아니면 그게 맞습니까? 아니고요. 그게 좀 몸은 제 사무국에서 해서 거기에 그게가 통해서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오라텍스를 예. 해가지고 여기다 사람을 두고 예.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 백화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드리드 스페인에는. 스페인이에요? 예, 한 120개를 자기 혼자 해요. 그게 엘 코르테 인글레스라는 예. 백화점에 OEM으로 납품하고 OEM 어떤 옷입니까? 잠바요. 아 점퍼를. 파카 아웃웨어라 그러죠. 아, 요새 아웃도어. 말하는 그 우리나라 많이 나와 있대. 예. 부대양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쭉 하다가
지금 아이들 이제 학교 마치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퇴직이 되니까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 하던 일들이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하죠. 왔다 갔다. 네. 지금 제조는 어디서 하십니까? 제조는 처음에는 소량일 때는 중국에서 했었는데 그 미얀마, 베트남 이게 했는데 요새는 그 미얀마가 GSP가 되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많이 하죠. 중국에서 하시다가 좀 미얀마로 옮기셨습니까? 네. 중국에 이번에 그 주중 대사가 또 연휴 기간에 직전에 네. 뭐 이마트나 저기 롯데마트가 예. 이렇게 중국에서 철수하는 거는 사드 때문이 아니라 예. 변화에 잘 대응을 못해서 그렇다고 해가 지금 또 난리가 나가 쫓아내라 하고 지금 야당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예. 그 중국에서 왜 미얀마로 옮기셨어요? 그 중국 놈들이 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스페인에서 재작년에 그 물건을 사는데 돈을 먼저 주고 그 국제 관례가 있습니다. 서류가 좀 늦을 때는 그 사람이 늦게 생산했으니까 서류 오고 뭐 할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거 잘 아시겠지만 텔렉스 리리즈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건 입금을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은행으로 입금을 하면은 물건을 리리즈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냈네. 안 보내줬습니다. 뭐 그런 일 때문에 소송한 사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인생에 처음 당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법률 개통에 들어가 보니 이것도 우리나라도 참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2년 만에 지금 아직 접수도 못했어요 서류를. 이제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변호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스카이프로 쭉 통화를 했는데 그 이메일 주소를 합니까? 그걸 속여가지고 그래서 뭐 바꾸는 그 기술이 있는가 보대. 그 점을 안 찍었다 하면서 점 찍었다 하면서 그 에비던스가 쭉 있는데 그걸 전부 아닌 걸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검찰청에 이걸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스카이프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는 안 해준대요. 검찰에 가서 이 법적으로 명령이 내려야 된대. 2번 갔는데 안 해줍디다. 그래서 그건 못하고 그냥 중국에 맡겨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트위터나 스카이프나 이런 외국의 그 본사를 둔 네. 그 어떤 이 자료를 서로 간에 오고 가고 한 그 내용을 뽑으려고 하면 그 부분은 아마 고소를 하고 검찰이 그 이제 미국의 법무당국에 요구를 해야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네. 검찰도 이제 이게 중대한 범죄다라고 해서 기소한 시점에서나 그런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보면 한국에 상장을 한다 해가지고 네. 중국에 거의 거들나간 회사를 싱가포르에 소속으로 해놔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를 가지고 한국에 상장을 해가 한국의 정권회사가 또 정치권이 거기에 또 거들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전부 거들이 나서 뭐 1,000억씩 이래 피해 본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소송도 중국에 있는 회사나 또 중간에 알선한 회사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기는 부분이 네. 중국을 상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는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그 사건인데요. 뭐 분쟁이 생긴 게 아니고 돈을 받은 거를 돌리고 안 받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증거가 다 제 스페인 은행에도 증거가 있고 스페인에다가도 다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고발 고소 뭐 다 했습니다.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네. 이제 중국에다가 네, 요구를 할 건데 네. 이제 중국의 이 사법기관이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신속하게 이제 네. 해서 해야 되는데 외국과 자기 나라 국민들 간에 벌어지는 문제에서는 네. 중국의 저 사법기관이들이 애를 많이 미기니까요. 한 통속으로 짜고 바짝 쪼아야 될 겁니다. 그 바짝 쪼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국은 선진국 되기가 난망한 나라고
덩치만 크다고 지금 큰 소리 하는데 그거 왜 자꾸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꾸 기죽은 소리는 하고 그래서 참 답답하지요. 그냥 대들어버리면 김정은이 같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대들면 될 거 아니냐 중국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야 중국하고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빌빌빌빌빌 전부 다 그러니 제가 답답해서 저는 할 방법이 없지 일반 시민이 참 답답합니다. 그 스페인은 그래도 유럽 국가니까 아마 한국에서 그러는 것보다는 좀 더 낮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스페인하고는 그 경제 교류가 많고 스페인 나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이베로 아메리카노의 종주국입니다. 28개국을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 GNP도 비슷하고 사람 성격도 비슷하고 GNP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면을 비교할 때 요새 뭐 그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경제관계 등등을 비교할 때 스페인을 이래 한번 좀 관찰해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나라들이니까 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양병철 선생께서는 네. 미국에 이제 가서 쭉 보면요, 미국 사회가 미국 가기 전에 알던 미국 사회하고 오늘날 지금 미국 사회가 내부에 굉장히 분열도 되고 또 갈라진 나라처럼 돼 가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좀 어때요? 그래서 거리에 반 트럼프 시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민자지 않습니까? 예. 정식으로 지금 미국에 이민을 예, 영주권을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예, 들어갔었고요. 대부분 이제 제 조카 그다음에 뭐 젊은 세대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반기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성세대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트럼프를 또 지지하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분열된 국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국민들의 애국심이 바탕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전 국민들이 자기 집 앞마당에 성조기를 걸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남달리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도 물론 태극기라는 게 좀 많이 좀 의미가 변색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회사 소속으로 브라질에 가게 됩니까? 해운회사 소속으로요?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가 이제는 조금 고용이 나아졌습니까? 고용이 경제가 조금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좋은 일자리는 없다라는 게 대세이고요. 그렇겠죠. 예. 전부 서비스 직종이고. 우리 양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운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실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 스페인이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남한의 5배입니다. 예, 그 남한의 땅 크기만 해도 50만 평방미터가 평방 킬로미터가 넘을 건데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5배 정도 넘죠. 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카탈루냐 지방처럼 지역적인 분리가 네. 저런 게 이제 바스크가 옛날에는 유명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 그런데도 저희들이 어릴 때는 에타라고 그- 해가지고 그건 또 저기 카탈루냐 정 반대쪽이잖아요. 예, 또 위에. 그거 옆에 붙어 있죠. 예, 예, 예. 이렇게. 그래서 바스크 분리가 옛날에는 또 테러도 나고 요새 덜해요. 요즘은 또 그 테러는 좀 덜하더라고요. 네,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한국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카탈루냐나 바스크보다 더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가 분열돼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거는 드러나 있지만은 네. 모든 원인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드러나기 금이 없으니까 예. 그게 상당히 그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분립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제가 식당에 가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식당에 가끔씩 가는데 어떤 데는 아이고 뭐 TV 나오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긴 하고 반갑게 해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시구나 하고 뭐 그런 분들은 이런저런 뭐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식당에 가면 TV에 나오는 분이네요 딱 이러면서 쎄해요. 그럼 나오시지 뭐. 예, 그래도 뭐 나갔다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뒷꼭지가 좀 간질간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면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밥을 먹는데도 서울에는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발생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또 정치적 색깔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 거라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갈등이 있으면 그걸 다 까발려 가지고 공론화시키고 공개하는 게 좋은데 한국에는 지금 이제 이 정부 정치 대선에다가 올인을 해가지고 이겨버리고 나면 그 5년간은 자기 칼라대로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 국민들의 지역 간 대립 이제는 정서 간 의식 간의 대립까지도 이제 가면서요. 한편으로는 뭐 영남에서 이 영원한 이런 부분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호남에서는 잘 무너지지도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다른 색깔이 나오는 부분하고 근본적으로 지역 감정이 극복되는가 하는 부분하고가 같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점점 쌍방의 성역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국민들 또 양극단은 거의 상대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이렇게 토론이나 대화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건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보니까 저는 뭐 정치 내막은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제가 문경입니다. 경북 문경이시죠? 네. 예. 근데 그거는 아이고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조그만 반도에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아주 위치가 나쁜데 위치해 있고 또 반으로 갈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 협소하고 모든 것이 협소하고 자원도 없고 없으니 자기 몸 하나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좀 더 나아가면 남은 거 뺏어와야 되고 이렇게 살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뭐든지 서두르는 면이 너무 많아요. 안 서두르도 될 거를. 근데 그쪽 나라는 땅이 크고 자원도 많고 관광객들이 와서 1년에 뭐 옛날 뭐 600억이고 뭐 한 사람당 뭐 500유로씩 떨어뜨려서 뭐 6천만이 오면 그 계산하면 그 많은 돈이 부가가치가 그냥 95%뭐 이런 그런 돈들이 떨어지고 하니까 아주 느슨하죠. 친절하고. 예. 어디를 가도 그저 웃는 낯으로 일을 재미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밥맛이 나고 근데 우리는 가면 밥맛이 떨어지지요. 어떤 때는. 그때는 그냥 바로 나와야지요.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 교육을 통해서 전체 나라 전체가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교육, 선배의 교육 이런 건데 또 여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애들도 뭐라 그러면 왜 뭐라 하냐 이래요. 교육인데 뭐라 하냐고 뭐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그게 이제 교육으로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교육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교과서 내용이 바뀌고 하는 나라에서 그 역사 뭐 팩트는 하나인데 네. 그 내용이 바뀐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계에서 네. 또 전체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방향도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바뀌니 교육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주 지독한 지역 갈등을 저는 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위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갈등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좌파나 진보 세력은 자기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은 지역 갈등이 없어지면서 이기고 있다라는 부분, 지역 갈등에서 그것이 이제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한다면 모를까. 진정으로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땐 전 그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또 양 선생도 또 고향이 경남이신데 예. 저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지역 갈등이나 그 지역 갈등이 정치적인 데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고향이 경남 거제지만 그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왜 영남 쪽은 보수고 호남 이쪽은 진보 이렇게 나누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한국인이고 조그마한 뭐 반도국가에서 이념적인 색깔을 가지고 양 진영을 가른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일반인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 호남에서도 몰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좀 대다수의 표가 나온다는 게 아직까지도 해소가 덜 된 게 아닌가. 앞으로 지방선거하고 또 다른 대선이 있을 때 또 그런 표로서 이렇게 숫자로서 사람들이 마음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성숙된 정치 문화로 골고루 자기가 지향하는 그런 노선이랄까요? 그런 정치 그런 논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게 시급할 거다. 그런 성숙된 정치 문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미국이 좀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기 종교, 인종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는 여태까지 굉장히 금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사회가 이제 갈등에 휘말리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간의 이제 정치적 약속이 깨어지면서 이제 미국 거리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갈등으로 계속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잖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치나 과거의 파시스트들 그러니까 이 뭐 이슬람이나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종교나 인종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대부분 성숙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됐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지금 선거에 이기는 나라들을 보면 거부 세력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반이민, 반이유, 또 반이슬람 등을 표방을 하고 나오면서 유럽에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지식구부터 먼저 챙기고, 뭐라 합니까? 그 도피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봐주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볼 때 이제 성장하고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딜레마라고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상당한 기간, 앞으로도 한 20, 30년, 30, 40년, 뭐, 안 그러면 영원히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 속에서 이제 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덮여졌던 갈등들이 유럽 사회에서나 미국에서도 전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SF 영화나 이런 가까운 미래상을 표방한 영화를 보면 거의 독재 국가고 또 이렇게 사람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처음에는 그게 미래인데 왜 저럴까라고 봤지만은 실제 이 미래가 그만큼 지금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좀 암울하게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들을 보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슨 고실업이라든지 양극화, 빈부격차, 주거난 이런 부분인데 일단 한국 사회의 갈등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사람들 행동하는 거 유심히 관찰하는 편입니다. 어제 한 아이와 아주머니가 노약자석 앞에 이제 아이를 앉히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아이를 여기 앉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풍경이라서 유심히 이제 대하는 걸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와가지고 취업을 안 하고 저렇게 지하철 타고 애들 데리고 다닌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취업이 참 안 되는데 옛날같이 취업이 잘 되면 이제 문제가 있겠나 하는 그런 취업에 대한 문제를 봤고요. 또 노인 공경 사회에서 또 노인들이 느끼는 뭐랄까 또 그런 어른 공경 문화가 좀 서서히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최현 선생님은 그 스페인에서는 네.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잖아요. 무지하게 높지요. 40, 50% 이래 사이로 5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어떻게 좀 느끼세요? 그거는 저 취업 문제는 아까 황 소장님 말씀대로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기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이제 뭐 요새 뭐 아예 없어진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것부터 방송국도 이제 없어질 판인데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아주 냉정하게 자기가 한번 분석해서 비교해서 보고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력이 공부를 한 인력은 많은데 자리는 앞으로 점점 안 늘어납니다. 줄어들으면 줄어들지. 기업체도 그렇고 그런 마당에 그 저 해외로도 좀 나가고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보고 그 조금 그 후진국에 개발이 덜 된 데 가서 자기 배운 거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친구가 그 저 지방의 모 대학에 그 취업 담당을 하는데 중남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이 꽤 나가 있답니다. 그 여러 가지 제조 때문에. 그게 이제 학생 추천이 오면은 안 갈라 한대요.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잘 사니까 부모 밑에 앉아서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부모 밥 얻어먹고 앉아 있는 그 모지라는 놈들이 그런 모험을 안 하려고 모험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갈등이 있을 게 없습니다. 옛날에 마음의 문제지.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이고 어디 외부로 나가라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도 아니니까 뭐 큰 문제가 없죠. 그 우리 저 양병철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해외로 나가서 그렇죠. 실천을 한 인물인데 이 지금 저 브라질이 요즘에 이제 상파울루로 가신다는데 그것도 대통령 탄핵되고 뭐 또 대통령 후임 대통령 된 사람을 또 탄핵한다 그러고 무슨 뭐 저기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거의 갱하고 군대 경찰이 전투를 치르고 굉장히 나라가 그것도 참 보면 덩치는 크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하는 나라에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낙후돼 가지고 뭐 필리핀 같은 모습도 곳곳에 보이고 근데 좀 그런 부분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그 뭐 저는 두려움 없습니다만 이제 왜 젊은 사람들이 나가기 꺼려하냐면 실제로 나가면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는 주재원 입장 아니면 정말로 자그마한 급여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랜 동안 그 업계 경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나가서 크게 뭐 위험한 지역에 살지 않고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위험하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브라질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두 나라 다 식민지 국가지 않습니까? 정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라가 성립해가지고 지금 21세기까지 왔는데 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또 혼돈스럽고 못 살고 힘들고 깽단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인가. 결국 정치력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중남미 꼴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파퓰리즘으로 가고. 그래서 그 한편으로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나라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 두 분이 한 분 스페인, 한국, 미국에서 또 브라질 이런데 얼마 전에 이제 왜 아메리카가 북부 아메리카는 세계에서의 이 최강대국이나 선진국인데 중남미는 왜 저 모양인가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책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한쪽은 개신교고 한쪽은 가톨릭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쪽에 이 북유럽 출신들이 주로 건설한 미국은 그 개신교의 북유럽식 문화가 가서 그렇고 이제 남쪽에 남유럽에 가톨릭이 이제 주로 간 중남미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중남미는 더운 열대였던 지역이라서 전 세계의 어떤 열대에서 선진국을 이룬 나라가 잘 있냐 유럽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냥 이 기원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무슨 그 어떤 지배하던 민족의 그 인종적인 문제 영국과 이제 스페인의 어떤 시스템의 차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거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과거에 너무나 열악해가 미국하고 일부 캐나다까지도 한때는 멕시코가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스페인, 멕시코에서 스페인 식민지로서. 그런데 미국이라는 데는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도 스페인 유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미는 거기에 반해서는 굉장히 다스리기가 이렇게 농사 짓기나 토양이나 이런 게 좋았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 금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이 환경에 대해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적응과 개선을 해가고 이쪽에는 적응과 개선이 필요 없이 그냥 지배만 하다가 보니까 그리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좌우간 요소가 뒤섞였을 거라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이제 이 두 분이 이게 그런 부분이라서 하는데 이 저기 스페인 같은 데도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럽니까? 아니 이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하려면 도시에 네.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집세가 상당히 좀 비싸다. 근데 그 비싸다 싸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비싼데. 스페인보다 더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어떻게 주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그건 같은 입장에서 비교하면은 예. 안 되죠. 그건 집도 크고 넓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규모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냥 예. 그 전통 문화는 인정하고 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100평방미터에 사는 게 이제 보통이고 예. 그 사람들은 좀 뭐 200평방미터 뭐 정원도 있고 뭐 쭉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의 주거에서 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아파트니까 지금 뭐 서울시 권역을 넘어서도 전부 시골도 아파트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토도 좁고 집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서울은 없으니까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직장도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나라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엉뚱한 이런 걸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되지. 스페인은 수도권 집중은 좀 약하죠. 없지요. 그거는 네. 마드리드로 해봐야 마드리드 시민이 400만 명밖에 안 그렇게 우리는 크지도 지금 않더라고요. 주민등록으로 따지면 1000만이지만 뭐 왔다 갔다 사는 사람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요즘 어디 계십니까? 그럼 가족은? 아, 지역에? 보스턴에 있습니다. 보스턴에. 보스턴에는 저기 동부 미국의 지역에 네. 이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미국 요즘 집값이 최근에 또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게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예, 한 30% 올랐다고. 예, 뭐 버블이 꺼질까 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주거 비용이 많이 안 듭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일하러 나가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주의다 보니까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렌트비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비싸죠. 자, 오랜만에 고향에 다니러 오셨는데 어디 문경에도 내려가십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고향은 태어나기는 문경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쪽 올라오실까요? 강원도기 강원도세요? 때문에 강원도 강릉. 아, 강릉이세요? 네네. 아, 그래서 말투가 그래서 저도 이북 말투 비슷하다. 저는- 그 영동 지방 말투가 좀 그래서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너 이북에서 내려왔냐고 나이로 봐서는 아닌데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쪽에 영동 삼척 그쪽에 오선 말씨가 좀 그러죠. 예, 거기 또 이북 사람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디 그제도는 누가 계십니까? 그 외갓집이 있는데 못 갔습니다. 언제 나가십니까? 저는 10월 10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최 선생님 어디 이제 저도 지금은 주석 세고 바로 가죠. 스페인으로 가십니까? 어디 자녀분들은 우리 딸들은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유학 갔습니까? 아니 애초에는 스페인에서 공부를 했죠. 어릴 때부터 쭉 해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니까 독일에 가서 공부. 유럽에는 또 독일이 제일 또 선진국이니까 이제 그걸로 독일이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철학자들도 공부는 많이 독일이죠. 나오고. 예. 독일에 가서 딸들은 뭘 전공하십니까? 철학을 안 시켰을 근데 그 거고.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일찌감치 우리 제미가 음악을 가르쳤어요. 4살 때, 5살 때. 그래서 첼로하고 예, 바이올린 예.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라기보다도 뭐 그것도 공부죠. 그 저기 근처에 오스트리아도 많이 가시고. 오스트리아도 가고 뭐 스위스 그러니까 한 이탈리아도 나라예요. 가고. 한 나라 예, 그냥 체코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프랑스, 이태리가 그냥 국경이 열려 있어요. 막 다니죠. 뭐. 이제 그러면 대학을 마치고 다이 아니죠. 잡았을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원 예, 다니시고. 공부를 거기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큰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려고 이제 그리고 둘째는 이미 그 대학원 1학년인데 그 청소년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유명한 뭐 저기 베를린 필하모닉 이런 데서 그런 데는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또 않겠죠. 노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아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헐쭉한 데 들어가서 하면 되지. 우리 양냉춘 씨는 어떻게 가족이? 아예 저는 뭐 혼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미혼입니다. 아이고 참 속 편하게 속 사시네. 편하게. 그럼 뭐 아프리카를 뿐만 아니라 남극도 가겠다. 예, 북극도 갈 예정입니다. 어디 그럼 미국에 혼자 계세요? 미국에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가면 동쪽에 서쪽으로 여행도 혼자 하셨어요? 혼자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보스턴에서 펜실베니아 갔다가 펜실베니아에서 공부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차 몰고 한번 여행을 하셨다며. 예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LA 쪽으로 갔다 LA 쪽으로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차를 몰고 갔습니까? 차를 몰고 갔습니다. 며칠 걸리던가요? 중간중간에 쉬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게 횡단이 되던가요? 아예 뭐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낮에만 운전을 해가지고요. 진짜 어디 스페인에서는 다 가보셨습니까? 스페인에 좋은 데 많은데 요즘에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 뭐 산티아고 가는 일이라고 사막을 다니시잖아요.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신심이 이제 깊어서 그러니까 따라 해보려고 그러들 다니는데 저는 그런 데를 못 가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 돌아다니시구나. 구경을 오만 데 다 했죠. 예. 스페인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 좋은 동네가 나라입니다. 좋은 데 있습니다. 두 분이 참 이거 추석 때 오셔가지고 방송 출연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어요? 아유, 제가 뭘 할 말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잘 쉬십시오. 쉬는 날. 예. 양수님 저는 황 소장님의 그 용기와 그리고
통찰력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황 소장님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시청자님께서도 많이 소장님에 대해서 전파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